결국은 세상은 컨텐츠와 플랫폼이에요. 애플 같으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앱스토어가 있고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을 때 파워가 있어요. MS가 게임 쪽에서 서서히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사서 우리는 이제 게임 업계의 킹왕짱이 될 거야. 요즘 제일 중요한 컨셉은 스트리밍 게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를 팔아요. 하지만 이제 엑스박스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제일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MS에 대해서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또 부활을 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예전에 출연하셨을 때 박종천 개발자님의 30년에 대해서 좀 돌아봤었잖아요. 제일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경력이 블리자드 경력이시잖아요. 근데 MS가 블리자드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인수는 못했고 지금 진행 한다고만 중입니다만 얘기한 겁니까?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또 박종천 개발자님 하면 다 블리자드니까 이 블리자드 인수를 하려고 하는 이유와 이 뭐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은 결국은 세상은 컨텐츠와 플랫폼이에요.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과 넷플릭스. 그리고 다양한 게임들과 뭐 스팀 뭐 이런 식으로 애플 같으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앱스토어가 있고 근데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을 때 파워가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시는 게 모든 콘텐츠를 갖고 있다는 건 아니고 콘텐츠도 갖고 있고 플랫폼도 갖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건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영향력이 적어요. 속빈 강정,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사실 오징어 게임만 해도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지만 넷플릭스가 돈을 다 버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회사의 약간 컨텐츠 전략과 플랫폼 전략을 동시에 봐야 돼요. 이 수많은 회사들은 사실 플랫폼 쪽에도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플랫폼만 집중을 하다 보면 컨텐츠 쪽에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플랫폼 위에 올라가는 이제 코어 컨텐츠들은 자기네들이 가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야 양쪽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엑스박스 같은 게 성공하려면 좋은 게임이 사실 이제 엑스박스 위에서 돌아가야 그 파워가 생기는 거거든요. 엑스박스랑 플스랑 싸울 때도 독점 콘텐츠를 누가 갖고 하느냐가 항상 중심이잖아요. 처음에는 우리는 이제 중립적인 플랫폼이야. 이제 게임은 누구든지 만들어. 그리고 여기에 누구든지 올라가라고 시작을 하지만 하다 보면 결국 싸움이 됩니다. 코어 컨텐츠들은 직접 가져가서 연결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독점 플랫폼이 되고 그리고 아까 소프트웨어 뭐 최적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게임 하나를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에도 최적화하고 엑스박스에도 최적화하고가 어마어마한 노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하나에 최적화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사실 한 군데만 해도 충분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게임 회사들이 사실상 이제 둘 중에 하나 줄타기를 하는 입장인데 MS가 거기서 이제 큰 수를 둔 거죠. MS가 사실 게임 쪽에서 서서히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사서 우리는 이제 게임 업계의 이제 킹왕짱이 될 거야. 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한 셈이 되는 거죠. 블리자드는 PC 게임 중에 거의 독보적인 1등 아닙니까? 그렇죠. 블리자드가 맥을 좋아하는 개발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블리자드는 항상 게임을 만들 때 윈도우즈용과 맥용을 같이 만들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인수해갖고 이제 맥용 그만 만들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또 블리자드나 액티비전이 만드는 게임 중에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5용도 많이 만들거든요. 뭐 안 만들 수도 있는 거죠. MS가 미는 거 중에서 저번 시간에 그 구독 모델 말씀해 주셨는데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있잖아요. 한 달에 돈만 내면은 여러 게임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블리자드 게임들이 쫙 들어온다고 하면 확실히 이미 그 들어간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야 그거 손해 아니야라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블리자드 게임 어차피 사서 하는 건데 그거 손해 아니야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손해가 아닌 거죠. 그럼요. 여기서 좀 더 깊게 봐야 될 게 저희가 비디오 쪽을 보면은 옛날에는 다 DVD를 사서 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넷플릭스가 나오면서 대여해서 보다가 그다가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소유에서 경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인데 결국 게임도 소유보다는 경험적으로 가서 옛날에는 패키지 게임을 사서 했는데 지금은 매달 사용료를 내고 하다가 심지어 그것 자체도 무료로 하면서 아이템을 돈 주고 사서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예를 들면 게임이 막 20기가예요. 그럼 이걸 다운로드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잠깐 할 건데 20기가를 다 다운받는 것도 손해고 게임 회사도 그 모든 컨텐츠를 다 만드는 게 손해인 거예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3편을 만들어서 뿌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더 짧게 뿌리면 더 이득인 거잖아요. 만들어보고 재밌으면 그 다음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게임 회사들이 다 만들어 출시하지 않고요. 한 10분의 1만 만들어서 작게 출시를 해봐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잽싸게 다음 버전을 만들고 다음 버전 만들고 컨텐츠도 계속 추가하는 옛날 패키지 게임 시대에는 불가능한 거죠. 요즘 제일 중요한 컨셉은 스트리밍 게임입니다. 20기가를 다 다운받지 않고 설치도 하지도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고 이걸 함으로써 사실 내 로컬의 기계가 안 좋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를 팔아요. 하지만 이제 엑스박스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제일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자기 파괴적이죠. 자기 파괴적이죠.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엑스박스가 없어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조그만 디바이스가 나중에 판다면 그것만 TV에 꽂으면 이제 바로 게임을 삼성의 새로 나온 TV에는 그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엑스박스에서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할 수 있고 그냥 컨트롤러만 사서 이렇게 플레이하면 되게 그리고
모든 게임은 플레이가 이제 서버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만 들고 옆집 가서 해도 게임이 이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리밍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게임이 서버가 필요하잖아요. 모든 게임은. 그렇죠. 근데 AWS 같은 경우에도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런 게임 회사들의 게임 서버 운영에서 나와요. 기억나요. AWS 우리나라에 막 영업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대형 게임 회사들이 우리 걸 쓴다라고 홍보하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NC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그 수많은 회사들이 AWS에 이제 게임이 다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블리자드 코리아가 뭐 오버워치 같은 걸 한국에 서빙했을 때 엄청난 양의 AWS 서버를 썼거든요. 돈을 무지막지하게 내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스트리밍 게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에서 이게 돌아간다. 그럼 이 서버들은 다 어디에 가야 될까요? 애저로 가야 됩니다.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으로 가려면 이 서버들이 다 애저로 가야 훨씬 더 안전하게 돌아가고 빠르게 돌아가는 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생태계를 다 먹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경험을 주면서 이 게임들이 자연스럽게 엑스박스 생태계로 오면 사실 게임 서버까지 전부 애저로 오게 되는 거고, 이러면서 결제까지 다 먹게 되는 거고, 이용하는 사람, 그걸 만드는 회사, 그 중간의 과정을 MS가 다 자기네들이 하겠다 지금 이거네요. 구글이 사실 비슷한 걸 먼저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구글은 이걸 크게 성공을 못 했는데, 스타디아로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이제 TV가 있어야 될 텐데 안드로이드 TV 같은 OS가 들어가 있는 TV가 유리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 게임들이 돌아간다 그러면은 뭐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에서 서버가 돌아갈 거고, 모바일 게임들이 또 있다 그러면 뭐 구글 플레이가 연결이 될 거고, 거기서 이 게임들을 뭐 TV 광고고 뭐 모바일 광고고 해서 사람들이 하게 만든다 그러면 구글 애드가 들어가고, 결국 뭐 구글 애드, 구글 플레이, 뭐 GCP, 뭐 안드로이드 TV, 거기에 스타디아까지 이게 생각해 보면 파이프라인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방금 이 모든 거에서 윈도우즈라든지 맥OS 같은 걸 다 제외해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나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욕적이고 좋은 프로젝트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안 됐습니까?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가 많이 필요해요. 당장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오랜 시간 돈을 들여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단기 목표에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경쟁자들한테 좀 밀리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적으로, 그리고 회사의 역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하던 거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해보는 걸 잘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구글은 게임 자체를 들어가도 뭐 구글 플레이 같은 것만 만들었지 게임 쪽에 더 깊이 들어가 본 적은 없었거든요. 콘텐츠도 없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도 사실 실패를 엄청 많이 했어요. 뭐 이상한 엑스박스 나오고 중간에 이런저런 일도 많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업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을 이제 스타디아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꾸준히 물어붙인 거죠. 스타디아는 사실 좀 많이 밀렸고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은 뒤늦게 시작했지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같은 게 굉장히 큰 축으로 작용을 하면서 마이스코어를 생각하는 이런 큰 에코시스템, 광고에 엑스박스에 뭐 윈도우즈에 뭐 수많은 이런 것들이 그림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 스트리밍이 게임 플레이 자체를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시작이긴 하지만 게임 스트리밍이 잘 되면 PS5 죽이고 맥도 죽이고 그리고 뭐 스팀도 죽이고 전 세계 게임의 모든 매출의 뭐 7-80%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먹을 수가 있는 거고, 모바일 쪽에서 지금까지 밀렸는데 그냥 모바일에서 사실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으로 게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글이나 애플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무기가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지.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애플과 구글이 지금까지 게임 쪽에서 가지고 있는 스팀이나 이런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트리밍 게임 한 방으로 다 날리고, 심지어 AWS가 지금까지 게임 회사들하고 맺어놓은 좋은 관계도 한 방으로 날 수 있는 굉장한 무기죠. 애플도 있고요. 소니도 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스트리밍 전쟁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플레이어가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고 저희가 이거를 따로따로 놓고 보거든요. 뭐 스팀은 스팀인 거고 구글 플레이도 구글 플레이고 앱스토어도 앱스토어고 플레이스테이션 5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따로 놀던 시장이었어요. 언제나 이렇게 따로 놀던 시장들이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예를 들면 아이폰이 나오면서 사진기 시장이 망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파괴전 혁신은 모든 시장을 다 이렇게 박살을 내는데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은 사실 엑스박스 자체도 망가뜨려요. 기계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엑스박스 이제 게임 패스로 구독 모델을 하면 저희가 게임을 살 필요도 없이 넷플릭스처럼 모든 게임을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은 휴대폰에서도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으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을 통해서 엑스박스도 없어지고 플레이스테이션 5도 없어지고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까지 다 망가지고, 그러면서 이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에 올라가는 이 수많은 게임들의 서버는 전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옮겨가는, 그래서 엄청난 파괴적인 혁신을 해서 혼자서 게임 쪽에서는 킹왕짱을 먹겠다라는 그림의 굉장히 중요한 포스
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iOS 생태계, 그 다음에 구글 생태계, PC, 모바일 이 판매량 이런데 좀 게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럼요. 구글 플레이의 전체 매출의 사실 대다수 엄청난 퍼센트가 사실 게임 매출이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 회사들이 게임 광고를 제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구글 플레이에 있는 게임들을 사람들이 플레이를 안 하고 전부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으로 모바일에서 플레이한다. 그러면 광고를 이제 어디서 하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젠더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글의 핵심 산업인 구글 플레이와 구글 애드까지도 영향이 가는, 자동차 이야기 할 때 뭐 애플 이야기를 할 때 차는 다른 회사가 만들어도 애플이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처럼 애플이 전화기를 만들고 앱스토어도 만들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으로 다 먹는 사태가 다시 벌어지는 거죠. 엄청난 전쟁입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 10년 만에 PC를 샀거든요. 제가 원래 플스가 있었는데 플스 새 거를 사기 싫어갖고 고민하다가 PC를 오랜만에 한번 사야겠다. 그래서 PC를 좋은 거를 하나 샀어요. 그걸로 좀 이것저것 하고 있긴 한데 휴대폰도 생각해보면은 제가 요새 휴대폰을 한 3년째 쓰고 있거든요. 예전에 게임을 할 때는 2년에 한 번씩 바꿨어야 돼요. 휴대폰이 굉장히 빨리 닳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좋은 게 나와야 좋은 게임을 하니까. 근데 요새 휴대폰 게임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좀 안 바꾸게 되더라고요. PC의 교체 주기, 휴대폰의 교체 주기, 이것도 사실 게임이랑 엄청 큰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이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은 마이크로소프트의 PC 사업까지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기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엑스박스를 안 사도 돼. 좋은 기기 안 사도 돼. 대신 우리 서비스를 사용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안 사도 돼. 이 365를 가입해.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제품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제품으로 생태계 자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너희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윈도우 안 팔리면 어떻게?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그걸로 돈 벌 생각 없는데 그렇죠. 이미 우리 체질 바꿨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군요. 와, 그걸 하나하나 바꿔가고 있는 것 중에서 키 메이커가 되는 게 스트리밍 게임 시장이군요. 블리자드에서 오래 일을 하셨으니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스트리밍 게임이 통신 속도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또 예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스트리밍 게임 좀 많이 멀었다라는 예상도 있는 것 같은데 개발자님이 보시기에는 스트리밍 게임 시장이 그래도 5년 안에는 완전히 열릴 것이다, 아니면 10년은 걸릴 것이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해보면 사실상 경험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보고, 물론 이제 국가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풀리기에는 비용적인 문제,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미 스트리밍 게임은 거의 완성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MS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듣다 보니까 재밌는 게 MS AWS도 그렇고 뭐 팀즈도 보면 슬랙이나 이런 거 많이 가져가서 바로바로 적용하고, 지금 스타디아랑 유사하게 또 스트리밍 게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남의 것도 굉장히 빨리빨리 갖고 가는군요. 이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내부에 슬로건 같은 게 있는데 Embrace and Extend라는 단어를 옛날에 썼었어요. 흡수해서 확장한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해요. 하긴 하지만 남이 하고 있는 거를 파괴적 창조를 통해서 더 잘하는 거를 또 잘해요. 그러면서도 본인도 마찬가지인 거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엄청난 개발을 오랫동안 해왔던 회사답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이 하고 있는 것들을 어쩔 땐 좀 얄밉죠. 얄밉지만 그걸 잘하면 실패 확률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실패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트위치를 아마존이 사는 거 보고 저것도 되게 게임 쪽에서 중요한 건데 우리가 못 샀으니까 어떡하지? 그러다가 우린 그냥 만들자. 마이크로소프트 믹서라고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1, 2년 해보고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접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뭔가를 시도를 하고 또 안 되는 건 바로 또 접고 되는 거는 또 확 키우고 이 변화가 요즘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거의 스타트업급으로 하고 있죠. MS도 정말 파면 팔수록 굉장히 신기한 게 많고, 또 오늘 이렇게 특히 안 다루긴 했는데 이 메타버스 쪽으로도 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걸 또 게임이랑 연관시키고 굉장히 복잡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MS도 한번 공부를 많이 해볼 만한 회사인 것 같고요. 아마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오늘 한 번 하고 딱 끝낼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MS에 관련해서 보충을 하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다루는 이야기지만 이 메타버스 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제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회사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이런 것도 좀 이야기 나눠보면 되게 재밌는데, 메타버스에서 근데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전략에 지금 게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듯이 또 게임이 메타버스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메타버스 쪽에 큰 영향을 가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또 엄청 중요한 게 클라우드 아닌가요? 당연하죠. 모든 게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 그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게임 쪽에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해킹이거든요. 게임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들, 그러니까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게임 클라이언트를 계속 새 버전을 배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다운로드하다 문제도 생기고 되게 어려워요. 업데이트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돌아가면 해킹을 해요. 항상
핵이 문제죠. 항상 해킹을 해서 뭔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스트리밍 게임은 그런 걸 원천에 다 막습니다. 항상 사용자는 최신 버전을 무조건 스트리밍으로 쓰는 거니까. 그리고 해킹할 방법이 없어요. 화면을 뭐 어떡하겠어요. 이 배포라는 엄청난 숙제를 해결하고 해킹이라는 걸 해결하기 때문에 게임 회사에서도 이게 너무나 신천지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게임 회사도 클라우드 쪽을 좋아합니다. 비용과 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해킹과 배포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해준 놀라운.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생각해 보시면 게임을 새 버전을 만들면 항상 업로드하고 걔들이 심사하고 어쩌고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근데 클라우드는 또 그런 과정 자체가 전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거죠. 지금은 내 컴퓨터 리소스를 이용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스트리밍 게임을 할 때는 이 컴퓨터의 역할을 클라우드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을 게임사가 된다거나 해야 되는 그 비용에 추가되는 게 있기는 한 거죠. 그렇죠. 그 비용은 결국 사용자와 게임사가 같이 분담을 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뭐 해킹이라든가 배포에 이런 게 줄어들었다면 그만큼의 이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서버에서 한다면 기계 한 대로 사람들이 한 명이 게임을 돌린다 그러면 파워를 뭐 10%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메인 뭐 센터에서 돌린다 그러면은 기계 12로 사용자 1000명이 플레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생각보다 효율성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트워크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언제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것도 그 엄청난 서비스를 무료로 해도 서비스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서버에서 사람들이 플레이 하는데 추가 비용도 충분히 전체 그림에서 이렇게 커버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해보면 이제 미래의 메타버스까지도 손을 대고 있는 MS니까 뭐 MS는 확실히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 사면 되는 주식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아니죠. 가치 투자의 다른 정의인데 저 회사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냐 분석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가 시장에 성공할 거냐 뭐 매출이 잘 나올 거냐 이거는 약간 결과적인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전쟁이 난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는 그 회사의 역량 그리고 그 회사의 약간 목표 그 회사의 제품 이런 건 분석할 수 있는데 그 회사의 약간 매출 시장 상황 이런 거는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분석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뭔가 이거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간다 라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들으셨다고 당장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요. 한번 공부를 더 해보시고 거기 상황에 맞게 장기 투자, 가치 투자 하시면서 본인의 철학을 갖고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귀 얇다고 이거 들으셨다고 MS 최고 그리고 바로 매수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4대장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음번엔 5대장을 할지 아니면은 5대장이 아닌 다른 또 기업을 할지 한번 저희 고민을 해서 그 다음 기업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새로운 시선, 가치 있는 이야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